안녕하세요. 조선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간 조선타임즈입니다. 2주의 조선타임즈. 북한에서도 차량 렌트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용하면 $100. 중국 파견 노동자 선발 마무리 단계. 평양서 최종 심사. 신의주 압록강 유람선 정기 운행. 중국 쪽 가까이에도 접근. 유럽 김정은 푸틴 기소할 특별재판소 만든다. 북한 파병 부인하던 러시아. 이제는 양국 우호 관계 선전. 조선 뉴스 첫 번째입니다. 북한에서도 차량 렌트 서비스 시작. 24시간 이용하면 $100. 북한이 최근 평양 화성구역을 중심으로 차량 임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며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리 중심이었던 기존 윤전기재봉사소가 차량대여 기능까지 포함한 복합형 서비스 사업소로 전환되면서 차량 공유 개념이 조심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승용차, 전기차 등을 기간 단위로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 아미산 자동차 기술봉사소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동차 수리, 부속 교체, 배터리 교환 등의 기능에 집중했지만 차량 임대 서비스도 본격화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현재 평양 화성구역에서 승용차를 24시간 임대하는 경우 요금은 약 $100 수준이며 시 외곽 운행 시에는 지역별로 추가 요금이 부과됩니다. 운전자 본인이 시민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대여가 가능하고 기간은 하루 단위부터 한 달까지도 되는데 장기로 임대할 때는 10%에서 15%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화성 윤전기재봉사소는 최근 준공된 화성지구 3단계 구역에 생겨난 봉사시설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3일 이곳을 현지 지도하면서 전문화된 종합봉사기지가 새로 꾸려짐으로써 윤전기재 기술봉사의 질을 개선하고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 임대 서비스 시행은 김 위원장의 방침에 따라 중앙에서 주도한 프로젝트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당 경제부, 내각, 평양시 인민위원회, 화성구역 인민위원회 등 당 행정기관이 합동해 기획했으며 문명 교통문화를 앞세운 수도 선도형 모델로 시범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같은 차량 임대 서비스는 차량 공급수와 이용 가능 지역이 제한돼 있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합니다. 소식통은 현재 평양시 4-5개의 봉사소가 운영 중이며 함흥 원산 지역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1에서 2년간 수요 선호도 조사를 거친 뒤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각 봉사소는 국가 통합 규정 없이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각 차원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운행 제한 도로 지정, 22시 이후 운행 제한 등의 규정을 논의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중국 파견 노동자 선발 마무리 단계, 평양서 최종 심사. 북한 각도에서 진행된 중국 파견 노동자 모집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선발된 이들은 이달 중 평양에서 최종 검토를 받은 뒤 오는 6월 중순께 중국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일리 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지난 2월부터 각도의 기관 기업소들에서 중국의 파견 노동자 선발 작업이 진행되었다며 도에서 선발된 인원들은 이달 중 최종 검토를 받기 위해 평양으로 올라간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각도에서 선발된 인원을 평양에 집결시킨 뒤 건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최종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중국 파견 관련 강습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으로 올라갈 선발 인원들은 주로 20대에서 30대 청년층으로 이미 도당위원회가 주관한 사상검토 및 신원조사를 통과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도당 차원에서 개인의 사상성과 당에 대한 충성도, 정치적 토대, 과거 법적 처벌 이력 등 여러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겁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함경북도 청진시의 경우 도당의 심사를 통과한 100여 명의 청년들이 현재 평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양으로 올라가기 전까지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조직 생활에 충실히 임하라는 도당의 요구에 긴장한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소식통은 이들은 평양에 올라가 약 한 달 동안 건강검진과 사상교육을 받고 문건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바로 중국으로 파견될 예정이라며 그런데 문건 심사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강도 해산시에서도 80여 명의 파견 대상자 선발이 완료됐으며 이들 역시 평양으로 올라갈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도 평양에서 최종 통과되면 강습을 마치고 다음 달 중국에 갈 것으로 예정돼 있다면서 하지만 중앙 검토에서 떨어지면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감 속에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평양까지 올라갔다가 끝내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앙의 최종 심사에서 불합격돼 중국에도 나가지 못하고 뇌물로 쓴 돈만 날린 채 빚만 지게 된 일이 있어 선발 대상자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파견자 선발 과정에 뇌물이 당락을 좌우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직 상태에 있다가 파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급히 뇌물을 바쳐 직장 수속을 마친 청년들이 선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식통은 중국에 나가려면 무조건 직장에 소속돼 있어야 하는데 무직 상태에 있던 일부 청년들이 외국에 나갈 기회가 생기자 돈을 마련해 시 노동부와 직장 일꾼들에게 뇌물을 고이고 서둘러 직장 등록을 마쳤다며 이로 인해 원래 직장에 근무하던 청년들 중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자연스럽게 선발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신의주 압록강 유람선 정기 운행, 중국 쪽 가까이에도 접근. 북한 당국이 국내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평안북도 신의주시 압록강에서 유람선이 정기적으로 운행되며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운행됐던 신의주시 압록강 일대 유람선이 최근까지도 꾸준히 운행되고 있고 이를 타본 주민들 사이에서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벤트성으로 유람선이 운행돼 특정 인원들만 탈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람선을 타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거나 탑승 시 지켜야 할 규칙 때문에 행동에도 제약이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민증만 제시하고 북한 돈 2만 원만 내면 누구나 유람선에 탑승할 수 있어 인기 관광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유람선을 한 번 타는데 2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것은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부담스럽고 사치스러운 일로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5.1절과 같은 공휴일에는 유람선을 타려고 몰려든 주민들로 매표소 앞에 긴 대기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소식통은 별도의 단속 통제 지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유람선이 운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도 좋아하고 상업적으로도 이윤이 남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광 상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유람선이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쪽 압록강변 가까이에 접근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국 쪽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운행됐으나 요즘에는 중국인들이나 건물이 훤히 보일 정도로 중국 쪽에 가까이 붙어 운행되기도 해 주민들 사이에서 정말 신기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유람선은 위화도와 신의주시 상하단리 일대도 훑고 지나가는데 이곳에는 지난해 수해 복구 건설로 고층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치적 사업으로 내세우는 신축 건물들을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해 선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눈여겨볼 점은 유람선을 타는 주민들의 행동에 큰 제약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식통은 예전엔 단둥의 화려한 모습을 애써 외면하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감춰야 했으며 사진 촬영 같은 것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웃고 떠들고 신기해하고 감탄하기도 하면서 중국 사람들의 손짓에도 자연스럽게 호응할 수 있다며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자그마한 변화를 통해 이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것에 설렘을 느끼기도 한다며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도 자유롭게 국내를 여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계 뉴스 첫 번째입니다. 유럽 김정은 푸틴 기소할 특별재판소 만든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유럽평의회, 우크라이나는 9일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크라이나 침략 범죄를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행사에는 EU 회원국과 영국을 포함해 40개국 대표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설립안은 오는 14일 유럽 최고 인권기구인 유럽평의회 외무장관회의에서 공식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표를 받으면 재판소 설립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유럽평의회는 1949년 민주주의 증진, 인권 법치주의 보호를 목표로 설립된 유럽 인권기구로 EU 27개 회원국을 포함한 46개 국가가 속해 있습니다. 투표 가결 시 네덜란드 헤이그에 들어설 특별재판소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 범죄가 아닌 침략 범죄에 관한 조사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됩니다. 침략 범죄는 다른 국가를 침공하거나 정치 군사적 통제를 시도한 정부나 군의 수뇌부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기소 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유죄 판결 시 자산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에
이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롯해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 북한, 벨라루스 정부와 군 수뇌부 20명가량을 겨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재판소 설립은 국제형사재판소 사법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ICC가 관할권을 갖기 위해선 전쟁범죄 연루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하지만 러시아는 ICC 협약에서 탈퇴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가 철수한 자국 내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 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 보완을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파병 부인하던 러시아. 이제는 양국 우호 관계 선전. 전쟁 중인 러시아군 지원을 위한 북한군의 파병 사실을 부인해오던 러시아가 최근 북한군의 군사활동 장면을 담은 영상을 주요 매체에 노출하며 양국 간 우호 관계를 선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방송은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러시아 노래 카츄샤를 번역해 부르는 장면을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한 러시아 군인은 북한군이 훌륭한 체력을 가졌으며 러시아 말을 빨리 배우고 훌륭한 저격수라고 칭찬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북한군을 위해 식단의 간장과 고춧가루, 두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뷰에 나선 북한군은 휴대전화로 러시아 영화를 보며 시간을 보낸다고 언급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관영 로시스카야 가제타도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각각 러시아 국기와 소련 깃발을 흔드는 모습을 방영했고 타스 통신은 북한군이 소총과 유탄 발사기를 들고 들판을 가로질러 달리는 영상을 발행했습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대사가 쿠르스크 현지에 북한군 기념탑을 건설하고 마을의 명칭을 북한군 파병을 기념해 변경할 계획임을 알렸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군을 유능하고 용감하다고 묘사한 영상 내용이 대부분 연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모스크바와 평양은 수개월간 북한군 파병을 비밀에 붙여왔다며 이제는 두 나라가 전시 동맹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장밋빛으로 양국 간 동반자 관계를 그리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세계와 조선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조선 타임즈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